진성환의 시사야. 맛있고 멋있는 우리 술을 찾아 떠나는 불금의 교양 시간입니다. 주류문화 칼럼니스트인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욱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네. 대항해 시대를 열게 된 배경에 스페인의 쉐리 와인이 있었다. 이걸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오늘은 또 어떤 세계사를 바꾼 술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오늘은요, 세계사를 바꾼 술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네. 오늘날에 영국과 프랑스를 잇게 한 전쟁, 바로 100년 전쟁과 프랑스의 와인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첫 번째 시간이고요. 네. 네. 다음 주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고편까지 지금 미리 다 해주셨는데. 너무 길어서 이게 한 편에 안 되더라고요, 정리가. 아, 그렇죠. 역사 얘기가. 네, 116년 동안 있었던 전쟁이라서. 뭐라고 할까요? 변사같이. 네. 어찌 보면 이렇게 역사라는 게 네. 우리가 딱딱하게 배워서 그렇지 삶이 녹아있는 스토리잖아요. 맞습니다. 일종의 서사인데. 맞습니다. 그걸 짧게 줄여서 얘기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근데 뭐 세계사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00년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영국과 프랑스 모습은 어땠어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뭐 영국은 이제 프랑스의 신화 국가였고 프랑스는 이제 영국의 이제 그 대접을 받는 이런 이제 형 같은 존재, 그런 그 상위 개념이 있는 국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국 왕실에서는 대부분 다 프랑스어를 쓰고 있었죠. 네. 그리고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뭐죠? 가발 있죠? 네네네. 그거 영국에서 쓰는 게 또 유행이라서. 맞습니다. 네. 영국 청년들이 프랑스로 유학 갔다가 오면서 얼굴에 화장하고 그거 가발 쓰고 오면 저런 못된 버릇을 배워왔다 이렇게 말해서 야단을 쳤던 뭐 이런 일도 있었다는 제가 이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영어에 프랑스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저 어렸을 때 되게 궁금했던 게 뭐냐면 영어 공부를 하면서 왜 돼지는 피그라고 배웠는데 돼지고기는 포크일까?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소는 카우라고 배웠는데 소고기는 왜 비프일까? 봤는데 당시에 이 영국 왕실에서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다 귀족들이었던 거예요. 아, 그렇겠죠. 근데 그 귀족들이 다 어디 출신이냐? 프랑스 출신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프랑스의 어떻게 보면 신화 국가다 보니까 왕실에서 프랑스어만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귀하게 먹는 고기류가 다 프랑스어가 된 거죠. 그럼 지금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은 게 영어에서 이게 하나는 영어고 하나는 프랑스어라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선 돼지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 또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을 때 한돈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건 한자잖아요. 약간 이런 맥락과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있어요. 재밌네요. 근데 이런 거 말고도 더 있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너무너무 많은데 법률, 예술, 문화 등에 다 결국 프랑스어가 포진되어 있고요. 영어에서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술 쪽을 좀 더 본다면 그 부르고뉴나 이쪽에 있는 와이너리를 도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도맨. 네, 근데 이게 뭐냐 땅이에요. 이게 뭐냐면 영어로 가면 이게 도메인이 됩니다. 도메인. 그 우리가 도메인 주소 어떻게 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실적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비슷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좀 억울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자꾸 영어만 써야 되니까. 맞습니다. 영어 쓸 때. 뭐 좀 유럽 쪽 사람, 서유럽 쪽 사람들은 영어 아주 쉽게 배우고 아주 편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다들 알고 보면은 유럽의 영어, 프랑스어, 뭐 이탈리아, 스페인어 다 지역 사투리들이잖아요. 그러게요. 다 사투리들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의 언어에 대해서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너 우리한테 배워왔잖아. 너 우리 속국이었잖아. 약간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프랑스는 영국 인정 안 하고 영국은 미국 인정 안 하고. 뭐 그렇죠. 뭐 이런. 우리도 뭐 일본 인정 잘 안 하잖아요. 역사라는 게 참 묘합니다. 근데 지금 영어에 프랑스식 표현이 이렇게 들어간 게 아까 뭐 역사적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지만 언제부터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본격적으로는 1066년에 프랑스의 신화 국가였던 노르망디 공국, 유명하죠. 노르만족이 세운 국가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프랑스한테 땅을 할당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왕국을 세우는데 프랑스를 못 쳐들어가니까 영국을 쳐들어 차지하게 되죠. 이것이 1066년인데 이미 100년 동안 프랑스 문화를 접하고 받아들였던 노르망디 족이었기 때문에 들어가서 아예
그 영국의 문화를 프랑스식으로 많이 바꾸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프랑스 와인이 영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일단은 이 노르망디라는 지역 자체가 북쪽인데 네. 별로 와인이 많이 나는 곳은 아니에요. 여기 뭐가 유명하냐면 포도를 생산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쵸. 추우니까. 그렇죠. 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그 장소잖아요. 네. 되게 추운데 여기서는 뭐가 유명하냐면 일단은 사과술이 유명한 곳입니다. 네, 유명한 곳인데 그 밑에 그 이후로 영국이 노르망디 공국 거의 합쳐지면서 밑에 있는 프랑스의 남서부 지역을 싹 가져가요. 네. 네, 싹 가져갑니다. 네, 그때 싹 가져가는데 그 지역에 그 대표적인 명소가 어디냐면 바로 보르도입니다. 그 보르도 와인 주산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대서양을 통해서 영국으로 계속 수출이 됐던 거죠. 영국이 땅이 되어가면서. 네. 그럼 어떻게 그게 영국의 땅이 됐어요? 보르도 지역이? 정말 쉽게 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네, 땅을 가진 분과 결혼하면 됩니다. 우리 예를 들면 예전에는 네네. 일종의 이제 사돈관계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서로 간에 공격 안 한다고 하는. 맞습니다. 네. 뭐 그런 약속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땅이 내 땅이고 내 땅이 네 맞습니다. 땅이야. 뭐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국 왕자와 이 프랑스의 아키텐 영주라고 해요. 아키텐 지방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프랑스 서남부 지역인데 이 영주와 결혼하면서 혼수로 이 땅을 다 가져가게 되죠. 혼수로? 네, 혼수로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프랑스의 거의 반이 영국 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너무 통 큰 거 아니에요? 혼수로 프랑스 땅 반을 들고 가는 게 맞습니다. 어딨어요? 거의 합쳐지니까 거의 반 이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 가져간 땅 중에 이제 보르도가 속해 있던 거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있어요. 네. 이 혼수로 땅을 준 아키텐의 영주 엘레노어라는 인물인데요. 네. 이 여성이 원래는 프랑스 왕비였어요. 네. 예. 프랑스 왕비인데 네. 자신의 남자 프랑스 왕을 버리고 자신보다 10살이나 어린 영국의 왕, 당시 19살이었어요. 예. 한테 시집을 가면서 이렇게 프랑스 왕을 버리고 영국한테 가다 보니까 네. 이게 약간 100년 전쟁의 불씨가 이제 피어오르기 시작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됐지?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네, 네. 화가 나서 막까지 갔다? 뭐 전쟁 이때까지 아직 본격적인 전쟁은 아니고요. 예. 계속 야금야금 서로 싸웁니다. 작게. 작게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왕비는 어쨌든 프랑스 연이 되는 거고 네. 왕은 영국인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영국계 왕실을 보면요. 당시에 4명이나 배우자가 프랑스에서 와요. 이 한 200~300년 사이에. 네. 그 뜻은 뭐냐면 당시 영국, 프랑스 이런 게 없고 그냥 귀족들끼리 결혼한 거예요. 그냥. 예. 국가란 체제가 약간 지금하고는 많이 달랐던 시대니까. 많이 달랐죠. 예. 예. 그래도 참 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욕심이 과했다고 그래야 되나? 근데 해야 되나?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그 10살이나 어린 영국 왕과 그리고 프랑스의 이 영주인 그 엘레노라는 인물이 결혼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낳아진 아들이 대박입니다. 왜 대박이에요? 네, 너무너무 유명한 왕이 나왔어요. 누구요? 네, 사자왕 리처드. 네. 사자왕 리처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실은 사자왕 리처드는 반은 이미 프랑스 사람이었던 거예요. 영국의 왕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뭐 사실 그 인종적으로 구분한다는 게 그렇죠, 맞습니다. 민족적으로 구분한다는 것도 그렇게 맞습니다. 뚜렷하게 구분도 잘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뭐 굳이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경계를 나누자면 그렇게 된 거다. 맞아요. 경계를 나누게 된 거죠, 지금. 예, 더 얘기해 주세요. 네, 그러기도 하고요. 예. 이후에 되게 재밌는 게 이 100년 전쟁을 일으킨 그 후대 왕 에드워드 3세라고 있는데 네. 이 에드워드 3세의 어머니도 바로 누구냐? 프랑스의 공주였어요. 네. 네, 공주다 보니까 이 프랑스의 공주 이사벨이 네. 유명한 영화에서 나옵니다. 그러게요. 이사벨 되게 익숙한데요. 그렇죠. 이름이? 네, 영화 멜 깁슨 주연의 브레이브하트. 네, 거기서 멜 깁슨과 사랑을 나누는 역할로 나오죠. 그게 실제 그거는 이제 역사 스토리하고 역사 스토리인데 둘이 사랑을 나눈 거는 이제 허구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영국으로 굉장히 많은 그 인물들이 시집을 가고 또 장가를 가기도 했다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의 공주하고 사이에서 나온 왕 에드워드 3세가 네. 나중에 자기보다 촌수가 더 먼 사람이 프랑스 왕이 돼요. 그래서 화가 나서 일으킨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백년 전쟁입니다. 다 집안 싸움 한 거네요. 다 집안 싸움이에요. 다 귀족들이고 그러니까 정말 영국 프랑스 없고 그냥 귀족들끼리 그냥 막 싸운 건데 우리는 그냥 영국 프랑스로 딱딱딱 잘라버린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 그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영국이 그걸 계속 뺏겨요. 뺏기고 마지막 남은 게 뭐였느냐. 바로 보르도만 남았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이 보르도만 남았는데 이 보르도에 나온 세금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이걸 지키고자 결과적으로 뭐냐. 백년전쟁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르도 와인 때문에 백년전쟁이 일어났다라는 해석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기야 그때 네. 그때도 사실 술 좋아했을 거고. 그렇죠. 네, 그렇죠. 포도도 뭐 먹고 싶었을 거고. 포도 먹고 그리고 이제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유럽은 워낙 물이 석회질이 많아서 뭐 식수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식수 대용으로 거의 와인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의 뭐 너무너무 필수적이었던 거죠. 더군다나 그 기독교를 나타내는 또 술이 또 와인 아니었습니까? 네. 예. 저희 청취자 이사공원님께서요. 네. 김성환이 있어야 최고입니다. 음식을 통해 어원의 배경을 알게 해주고 문화 역사 전반에 대한 식견을 갖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늦은 밤이지만 몰입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런 또 의견 주셨네요. 조금만 더 몰입되게 해주세요. 참고로 네. 그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 이제 그 와인을 예수의 피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그 이유가 네. 실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원래 와인 같은 경우에는 수메르 지역에서는 그 와인의 신이 자신의 피가 또 와인이다 얘기하면서 흙과 같이 자신의 피를 섞어서 인간을 만들어요. 네. 그 뜻은 뭐냐면 와인이 기독교만의 산물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기독교 자체가 이제 부활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알고 보면은 이 포도를 가지고 우리가 와인을 만들 때 포도를 뜯잖아요. 예. 뜯잖아요. 예. 그다음 발로 밟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뜯기고 밟히는 거를 연상이 되는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와인으로 부활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수도원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또 자기네들만의 그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자기네들만이 만들 수 있는 그 영역을 지키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기독교인의 좀 더 뭐라고 상징적인 술이 됐다는 그런 또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그 한 종교의 문화라고 하는 건 네. 애초부터 처음부터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네네. 후대에 계속 종교가 이어가면서 네. 만들어진 문화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크리스마스도 뭐 원래 그렇죠. 그날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많이 네, 있죠. 네, 네. 기원이 다르다고. 네. 근데 그러면은 보르도 와인 얘기를 하자면 네네. 거의 한 그렇게 따지면 1000년 전부터 네. 영국에 프랑스가 이제 수출을 한 거였네요. 맞습니다. 계속 수출을 했고 뭐 근데 이제 수출을 하게 되면 산업이 발달하는 이유가 되는 게 뭐냐면 뭐든지 맛이 일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규격화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대량 생산화가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명해진 것이 이 보르도 와인이고 보르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서양으로 바로 연결된 강이 있어요. 지롱드 강이라고. 네. 거기를 통해서 바로 영국으로 갈 수 있었죠. 아. 네. 그래서 실은 지리의 힘으로 성장한 와인 산지가 바로 이 보르도기도 합니다. 그러면 영국이 없었으면 보르도 와인이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무조건 영국 덕분이죠. 어. 무조건 영국 덕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보르도에 사는 사람들 말에 의하면 보르도인의 몸은 프랑스에 있으나 마음은 영국에 있다. 자기네 거 사주니까. 네. 네, 그런 식으로 표현도 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백년 전쟁 때 네. 프랑스의 대표적인 포도 산지인 보르도가 있고 또 하나 부르고뉴가 있잖아요. 네. 둘 다 영국 편을 들어요. 아, 둘 다. 영국에다 프랑스 안에 계속, 있는데. 영국에다 계속 그렇죠. 물건도 팔아야 되고 뭐 잘 보이기도 하고 돈도 정치력이 있다 벌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관계를 근데 뭐 단순히 와인만 보냈다기보다는 뭐 여러 사람들이 가지 왔다 있겠지만 갔다 하고 교류도 네네. 굉장히 많이 하고 맞습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프랑스인이 아무리 자국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다 하더라도
돈 앞에는 장사 없나 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역사를 좀 재밌게 흥미롭게 해석해보는 것도 그러니까요. 다양한 개인적으로도 해석을 해보는 거니까요. 네. 근데 다른 지역 와인이 좀 우리한테는 낯설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르도, 부르고뉴 이렇게 두 군데 말씀하셨지만 맞습니다. 이것도 뭐 어떤 이런 지리적 요인이라든가 이런 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 사례로 보냐면 좋은 와인을 만드는 곳 중에서 이 보르도 밑에 아르마냑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아르마냑. 네. 아르마냑. 예. 여기는 현재 브랜디로 꽤 유명한 곳인데 여기서도 만들어서 이 영국으로 수출하려고 그랬는데 맛은 굉장히 훌륭한데 성장을 잘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국으로 수출하려면 이 보르도의 강줄기인 지롱드강을 이용해야 되는데 네. 그때마다 보르도한테 통행세를 해야 됐던 거예요. 돈을 또 받았어요. 네. 돈을 더 받다 보니까 그때마다 짜증나고 하다 보니까 결국 산업이 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역사가 알려주는 거. 와인이 알려주는 거. 네. 길목을 잡아야 된다. 그럼 어디나 경제적 관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요. 거죠. 지브롤터 해협 아직도 스페인의 일부 이베리아 반도인데 영국이 잡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옛날 수에즈 운하도 영국이 이렇게 잡고 있었고. 네. 이 길목이 중요합니다. 네. 이게 경제지리 개념에서 다루는 거. 네. 그런 지리적인 영향 때문에 경제가 발전하는 속도도 달라지고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지리적 그 경제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왜 설탕이 인도를 통해서 유럽으로 들어왔을 때 가격이 어마어마해졌던 이유가 뭐냐면 원래도 비싸기도 했지만 각 인도 그리고 중동 그리고 터키 베네치아 거치면서 다 통행세를 내야 됐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화이트 홀드라 해가지고 그 설탕 하나가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높아졌던 거죠. 근데 좀 궁금한 게요. 보르도 와인이 우리는 제일 유명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우리나라가 그렇게 생각하는 계기가 있어요? 뭐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계기가 뭐냐면 제2의 만국박람회 그러니까 쉽게 엑스포가 1855년 파리에서 열리게 되는데 당시 프랑스 황제였던 나폴레옹 3세가 최초로 와인의 등급을 매깁니다. 예. 등급을 매기는데 이게 보르도 지역의 최고 제품, 보르도 중에서도 메독 지방의 최고 제품을 뽑아서 그 5등급으로 나누고 그 5등급 중에서 1등급까지 쭉 61개를 뽑아요. 그러니까 이 61개는 거의 1%였거든요, 상위. 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굉장히 유명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최초로 전 세계에 알리는 프랑스의 최고의 와인이다. 라는 걸 이제 150년도 땅 때렸으니 이미 이때부터 이제 인류 와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인식이 넓게 퍼지게 되었죠. 프랑스 만국박람회는 워낙 유명해가지고요. 네. 그때 뭐 새로운 신문물이 막 소개되고 나올 때였는데 와인이 소개되고 와인의 등급을 자기들이 매겨서 일종의 와인을 마케팅을 굉장히 잘한 거예요. 맞습니다. 자국의 이제 대표 브랜드로서 이렇게 알리게 된 거죠.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다음에 혹시 역사 이야기 뭔지 예고편 약간 소개해 다음 주실 수 있어요? 100년 전쟁 후기인데요. 100년 후기하면 잔다르크의 또 활약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흥미롭겠는데요. 여기에 근데 또 프랑스 최고가 와인 산지인 부르고뉴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100년 전쟁의 결과와 프랑스 또 술의 역사로 한번 이어볼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붉은의 교양학 지금까지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에디트 피아프의 린느아 라무르 사랑의 찬가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이번 주 순서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월요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Le ciel bleu sur nous peut s'effondrer et la terre peut bien s'effondrer.